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두아디 30세 때까지 공무원 준비하다가 안 되니 40대 중반이 넘어서도 놀고 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조회수가 무려 2만이 나왔어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유튜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올린 지가 6개월 됐네요. 제가 5월달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9,000, 거의 2만 다 돼갑니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자식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저렇게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40세까지 저렇게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를 하고 있다고? 저도 이 댓글을 보고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내용이 진지해서 전 일단 믿기로 했는데, 와, 자녀 한 명이 공무원 시험 이렇게 막 오래 준비하고 이제 뒷바라지 해도 부모님 힘들거든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근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도 못 붙고 저렇게, 놀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나이 먹어서 노는 게 저분도 마음 편하진 않을 거예요. 편하진 않는데 저게 왜 저렇게 놀 수밖에 없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거예요. 젊어서 뭐 고생해보고 일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회가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이에 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들어가지고 경력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하는 건데 그런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잘 버틸 수 있냐는 거지.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못 나가고 저렇게 이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이라면 정말 속이 탈 것 같아요. 예.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영상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어떤 분이 댓글 달았습니다. 제 영상을 굉장히 자주 시청하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댓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0대 중반이면 IMF 때 대2나 고2에서 고3 정도, 카드 대란 때 대학생, 리먼 쇼크 때 취준생이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대부분의 사람은 절박함에 몰리지 않으면 힘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밥, 잠자리, 용돈 나오는데 일부러 이불 밖에 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욕심만 좀 줄이면 인생이 편해지는데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왜 장기 백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기 백수. 잠깐 노는 게 아니라 이 노는 게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는 분들. 있는데 사실 그 노는 이유가 부모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노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 집은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하게 축내는 거 없으면 빌부터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장기 백수도 이게 아무 집이나 가능한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집 못해요. 왜 못하냐? 형편이 어려우면 일단 밥도 이제 제대로 못 먹고 뭐 전기세도 다 끊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렇게 이제 나이 먹어서도 직장생활 안 가지고 모아놓은 돈 없고 부모님한테 뭔가 자꾸 돈 다 쓰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을 해야 돼요. 뭐 누구는 좋아서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일하기 싫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도 나이 드시고 자녀가 40대 중반이면 부모님은 한 70 넘어 가셨을 거 아닙니까? 저 나이 때까지 일하는 것도 사실 불효죠. 저 나이 때 어떻게 보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저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저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자, 대부분의 사람은 절박하게 몰리지 않으면 힘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절박하기 전에 움직여야 돼요. 절박한 상황에 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절박하고 나서 움직이면 성장이 안 돼, 이게. 이미 마이너스가 될 대로 돼버린 상태에서 뭔가 해버리면 너무 가야 될 산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올라가야 되는 산이 고지가 얼마 있을 때 그때부터 올라가야 좀 마음이 좀 나는데, 생각해봐. 절박함이라고 하면 이미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미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정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멀어요. 내가 놀 만큼 다 놀고, 쓸 돈 다 쓰고, 집에 쌀, 곡간 다 떨어지고, 잔고 다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뭔가 몰려가지고, 아, 나 이렇게 만약 놀다가는 정말 우리 가족 정말 굶어 죽겠다. 심각하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늦어,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절박한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미래가 딱히 보인다. 그럼 나와야 돼. 보통 사람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직장 그만두고 놀더라도 내가 이렇게 놀다가는 진짜 사회생활 못하겠다. 너무 노는 게 지겹다. 답이 없다 생각하면 뭐라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노는 게 너무 이제 편하고 익숙해져가지고. 그리고 나 때문에 부모님 고생하시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노는 사람도 있는데, 절박함이 몰리기 전에 움직여야 됩니다. 절박하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백수분들 얘기지만 2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도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욕심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버는 돈이 있잖아요. 그 버는 돈이 있어도 우리가 다니다가 또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생각보다 사람들 쉽게 그만두면 직장을. 예. 왜냐면 공무원도 이제 일하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도 있잖아요. 사기업은 더 쉽게 그만두겠죠. 그래서 보통 직장 다닐 때 하고 싶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예. 보통 남자분들 자동차 가지고 싶죠. 자동차 가지고 싶으면 이해하는데, 그 욕심도 나중에 내가 좀 돈 좀 모으고 나서, 이 정도 벌면 차 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차를 뽑아야 되는데, 보통 직장 다니자마자 차를 뽑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일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만둬버려요. 그럼 대출금 어떻게 갚습니까? 다 빚이죠. 예.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도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안 돼. 너무. 보통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열받으니까 번 돈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욕심을 줄이지 못하면 안 모여요. 안 모이고 나서 백수가 되잖아. 그러면 백수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또 절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다닐 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너무 많은 거 하고 싶은 걸 다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욕심만 줄이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네.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꼰대란 소리 듣는데,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젊은 사람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사실 돈이 안 모이는 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자기네들은 그냥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세대 다 애들 이렇게 하니까 저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20대 친구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달 매일같이 사 먹으면 돈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배달 음식 같은 것도 편한데 어플로 주문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배달 음식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 하는 걸 이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당연하게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많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욕심의 생각을 안 가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허들보다 높이 올라가면 욕심이 생각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의뢰 다 따라하는 걸 욕심에 생각하지 않아요. 내 수중에 뭔가 그 소비가 넘어가는 것들, 많이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남들이 다 하다 보니 욕심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그 자금 사정을 봐가면서 안 할 건 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난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돈을 벌지만 돈을 제대로 못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분 댓글 적으신 대로 욕심만 좀 줄이면 인생이 편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해진다는 게 뭐냐면 뭔가 시스템식으로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요. 네. 저기서 편해진다는 말은 네, 물리적으로 편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좀 불편해질 수 있어도 네, 마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너무 좀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극도의 편리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고생 안 하고 싶고 왔다 갔다 안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제 잡일 같은 하고 싶지 않고 근데 그게 다 돈이에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려고 하면 그게 다 돈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먹지 않은 것도 이게 노동에 생각하니까 배달시켜 먹으면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뭐 음식 내가 만들 필요도 없고요. 네. 편하게 있다가 그냥 주문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돈이잖아요. 네. 반대로 물리적으로 좀 내가 부지런 떨면서 살자고 생각해보면 뭐 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덜 씀으로써 나중에 이걸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자꾸 편하게 살자. 자꾸 뭔가 어떤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살자. 이렇게 하면요.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가지더라도 내가 건질 것만 건지고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좀 안 써가면서 나중을 바라보면서 재정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댓글 적으신 분, 제 방송 자주 오주신 분인데 정말 감사하고 현직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져요. 뭐 안 좋아진다는 말 너무 맨날 하는 건데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아니면 돈 모아본 적이 없다. 자산이 없으면 정말 내년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하는 거라 생각하고 다 쓰는 거 얼마나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욕심은 줄여야 됩니다. 욕심은. 뭔가 가지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욕심을 줄여야 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말이 머릿속에 안 박힐 수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욕심을 잘 줄여 나가가지고 미래 대비 잘합시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